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시민들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몰려드는 백로와 외가리 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촌동에 둥지를 틀었던 이들 새들이 최근 아파트가 들어서자 사정동으로 옮겨가 서식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들 새들이 내는 소음과 분변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합천 곳곳에 각종 폐기물 더미들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적법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축 폐기물들이 트럭으로 싣고와 통째로 버리고 도망치는 얌체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에는 이맘때면 백로와 외가리떼가 몰려드는데요. 외지인에게는 반가운 천연기념물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오랜 골칫거리입니다. 최근 조촌동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보금자리가 줄어들자 새들이 사정동까지 옮겨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군산 조촌동의 한 야산. 천연기념물인 백로와 외가리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새들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여름이면 이곳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백로와 외가리는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외가리나 백로들이 시끄럽습니다. 소리가 소음 피해가 상당히 심하고요. 두 번째는 이 배설물들이 자동차라든가 이 가옥 이런 데 떨어지는 게 많아요. 이마저도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예전보다 개체수가 줄었다는 것이 조촌동 주민의 입장. 하지만 떠난 줄 알았던 백로와 외가리들은 사정동까지 보금자리를 넓혔습니다. 이곳은 외가리가 많이 출현하는 마을 인근 야산입니다. 보시다시피 외가리가 살고 있는 주변 나무들은 전부 죽어 있고 주변에는 배설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사정동 주민들도 새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기는 마찬가지. 특히 새들의 배설물은 산성을 띠어 차량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새들이 이렇게 똥을 많이 싸서 차 이틀 전에 닦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자주 그래요. 그래가지고 힘들고 저 산에 보면 나무에 새들이 앉아 있어서 예쁘다고 생각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나무들이 그거 다 배설물을 싸가지고 나무들이 다 죽더라고요. 군산시는 조촌동 일대에서 새들이 떠나는 겨울에 나무를 솎아베고 악취 저감을 위한 소독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동 주변은 대부분 사유지여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여름 철새로 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조촌동과 사정동,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경찰 출신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형규 전주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조기 안착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익산시와 전라북도 농식품부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내일 서면으로 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푸드플랜 추진 기반 확립과 로컬푸드 실행 체계 구축 등에 나서게 됩니다. 앞으로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는 로컬푸드 직매장 4곳을 운영하며 연간 매출액 100억, 학교급식 지역 농산물 40억 규모 공급 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소규모 아파트 신축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앞으로 300세대를 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 신축을 억제합니다. 부지 특성상 대규모 개발이 어려울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재검토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소규모 아파트가 도심 곳곳에 들어서면서 주변 교통 혼잡과 일조권 저해 등 인근 주민들의 정주 여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산시가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비흥항에 2023년까지 60억 원이 투입돼 유통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산지거점 유통센터에서는 중국 수출이 활발한 해삼과 꽃새우가 위판되며 가공품 개발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군산 지역 어민들은 대표적인 수산물인 꽃새우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전문 시설을 지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군산시가 1억 원을 들여 진행한 폐철도 활용 방안 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현성 엔지니어링에 맡겨 폐철도 24km에 대한 활용 방안 용역을 마쳤습니다. 1년에 걸친 용역은 지난달 말 최종 보고회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근대 건축 미니어처 공원이나 허수아비 축제 등이 제한되면서 군산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용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용역 결과에 대한 지적 사항들을 고려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익산과 완주 지역 뿌리 산업에 16억 2천만 원이 투자됩니다. 전라북도는 익산 주얼리 특화단지 등의 편의시설 확충과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뿌리 산업은 주조와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 업종을 말합니다. 익산 낭상면에 있는 1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주얼리 특화단지에는 표면처리 등 27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5년 단위의 발전 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일쯤 인구 감소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곳을 지방 소멸 위험 진입 단계 지역으로 분류한 상태입니다. 민선 7기 기초단체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결과 익산시는 SA 등급을, 군산시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도내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결과 익산시는 총점 100점 가운데 70점 이상을 받아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총점 100점 만점에 65점을 넘어 A 등급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군산의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는 2조 1천억 원 가운데 작년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98.87%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익산은 4조 2천억 원 가운데 확보 비율은 23.14%에 그쳤습니다. 탑천의 건축 폐기물이 몰래 버려지고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은 반드시 적법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트럭으로 싣고와 통째로 버리고 도망치는 이른바 얌체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를 보여 하천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최정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군산 대하면 평야지대를 가로지르는 탑천입니다. 5톤 트럭이 서서히 들어오더니 잠시 후 무언가를 마구 쏟아냅니다. 모두 쏟아내자 곧바로 사라집니다.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폐벽돌과 토사 등 건축 폐기물이 가득합니다.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 버려지면서 하천 주변은 곳곳이 폐기물 더미입니다. 기온이 오르면 악취가 나고 비가 오면 더러운 물까지 고이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겪지도 않아야 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깨끗이 관리해야 할 하천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며 걱정입니다. 저 다리 밑에 건설 폐기물 같아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건축 폐기물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처리돼야 합니다. 14개 종류별로 분리해 전문업체에 처리를 맡겨야 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면 순환골재로 사용됩니다. 현재 건축 폐기물 처리 비용은 톤당 70에서 80만 원 수준. 처리 비용을 아끼려는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며 단속의 한계를 호소합니다. 민원을 국내에다 피해를 없게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정화활동과 시설물 보강 등 수질 보전이 강화되고 있는 하천. 하지만 관리 감독의 한계성을 틈타 자행되는 비양심적인 불법 투기 행위에 하천은 멍들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기준 익산 6명, 전주와 김제에서 각각 3명, 군산 2명, 고창 1명 등입니다. 특히 익산에서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 4명은 모정 모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하고 산책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익산병원에 입원하려던 60대 환자는 선별진료소 사전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8까지 상승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7명입니다. 지역 발생 654명, 해외 유입 23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4만 1,476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사망자는 4명이 늘어 1,965명입니다. 전라북도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전북민중행동은 전라북도의 행정명령은 차별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평등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17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보름 만에 또다시 이웃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오늘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던 혐의로 4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25분쯤 익산시 왕국면에 있는 이웃집에 금품을 훔치려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상습 절도 전과 20범인 A씨는 같은 달 초 절도죄로 복역을 마친 뒤 2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최근 농기계 파손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농기계 사용으로 부서지거나 사람이 다치는 사고는 지난해 도내에서 9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가장 많은 농기계는 콤바인과 이항기, 경운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험금은 4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사고는 5월에서 8월까지 넉 달 동안 전체 절반을 차지해 농번기인 요즘 안전수칙을 지키고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막말 파문을 일으킨 조남석 익산시의원이 어제 소명서를 내고 재갈을 물리지 말라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소명서에서 당시 발언 배경에 대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 시민이 요구하고 질타했던 민심을 듣고 질책한 것이라면서 이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의 알 권리를 책임지는 게 시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시의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재갈을 물리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익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7시 40분쯤 익산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내장산에서 가장 오래된 단풍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내장산 금선계곡에 있는 단풍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 예고했습니다. 수령은 290년입니다. 높이 16.9m에 너비는 최대 20.3m, 밑동둘레는 1.13m에 달합니다. 이 나무는 상태가 양호하고 형태가 웅장해 자연경관과 학술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등록예술인의 생계 지원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 3억 원의 재난극복 지원사업 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해 미신청자와 신규 등록예술인 등 천여 명에게 지원됩니다. 또 재난극복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전문단체를 공모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도내 등록예술인에게는 1인당 30만 원씩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며 흉기로 처제를 위협한 형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제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어 위협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흉기로 위협한 것을 고려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군산 말도 등대가 해양수산부의 이달의 등대에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909년부터 가동된 후 2019년부터 무인 등대로 운영되는 말도 등대를 관광객이 찾아가 봐야 할 이달의 등대로 선정했습니다. 말도에는 5억 4천만 년 전에 형성된 해안 습곡 구조가 있으며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산책길이 조성돼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내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21곳인 시간제 보육시설을 25곳으로 늘립니다. 시간제 보육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의 부모가 외출 등을 이유로 단기적인 보육이 필요할 때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도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신청을 다음 달 11일까지 받고 보육을 원하는 부모는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스마트 그린 산단 구축을 위해 캐나다의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새만금청은 오늘 캐나다 에너지 기업 10곳과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그린 에너지 산업 유치에 대해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새만금청은 법인세 감면과 저렴한 임대용지 등 투자 환경을 조성해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의회 제238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는 9일부터 열립니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20일 동안 정례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의원 발의 9건, 조례안 11건 등 3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합니다. 또 이번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을 더하기 위해 예산 심의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올해 첫 수능 모의평가가 내일 치러집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첫 시험으로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고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 선택 과목이 처음 도입됩니다.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도내 수험생은 재학생과 졸업생을 합해 18,100여 명입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지며 수능 난이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이뤄집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시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항목은 공정한 직무 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 등 4개 분야에 걸쳐 19개 항목이 조사됩니다. 평가 결과는 부패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청렴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함여릅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꼬기엔 냉면을 착한 가게 31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옥서면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가유공자 유족 14명의 가정을 방문해 명패를 부착하고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5도, 최고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군산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m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